자, 오늘은 간단한 언박싱 겸 또 이런저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제가 주문을 하나 했는데 만년필은 아니고요. 보면은 이게 펜 트레이 아니면 만년필 보관함? 예,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만년필을 여러 개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관함을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도 만년필이 여러 개 되다 보니까 책상에서 굴러다니고 해서 좀 만년필한테 미안한 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만년필 보관함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주문한 상품이 오늘 왔는데 제가 만년필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12구짜리로 주문을 했습니다. 예, 유리로 되어 있고 원목이라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해놨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한번 열어볼까요? 보면 나무는 맞는 것 같아요. 나무니까 뭐 원목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경첩 자체도 뭐 그렇게 부실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첩이고, 뭐 잠금 장치나 그런 것이 되어 있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열고 닫고 되어 있고, 바닥에는 아주 수줍게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네요. 혼자만 알고 얼른 떼버리세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년필이 많지 않아서 12구짜리를 했는데 딱 고정이 돼 있고 괜찮네요. 뭐 제가 만년필을 보관하는 방식이 이렇게 그냥 천에다가 이렇게 파우치에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거나, 아니면 가죽 제품도 있고요. 이렇게 3구짜리 가죽 제품도 있고, 또 전에 오로라 살 때 준 케이스인데 요거를 이렇게 만년필 트레이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펜 생활이 좀 되다 보니까 만년필한테 미안한 점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큰맘 먹고 만년필 보관함을 샀는데 가격은 5만 원대예요. 이게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고 자랑을 해서 사긴 샀는데 진짜로 저렴한 건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괜찮습니다. 예, 만족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펜을 놓아 보면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펜들인데, 이렇게 크기가 제각각이라 다 개성들이 있네요. 네, 애증의 만년필 오노토도 있고, 저한테 늘 만족과 후회를 동시에 안겨주는 몽블랑 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펜에 이렇게 개성들이 잘 드러나는 것 같네요. 보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바꿔놓을까요? 이렇게 펠리컨까지 이렇게 세 개가 독일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가 일본 펜, 그 다음에 프랑스 펜, 그 다음에 영국 펜, 그 다음에 요것은 이탈리아 펜, 그리고 요것은 저한테 얼마 전에 굉장히 고민을 안겨준 대만제 펜이 되겠네요. 회사에서 트위스비 펜도 쓰고 있기 때문에 대만제 펜 2개 이렇게 해서 총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펜이 제가 11개가 되겠네요. 그동안 펜을 많이 썼는데, 그 다음에 또 중고로 많이 팔기도 하고 또 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한테 남아있는 펜은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얼기설기 쌓아놓고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한쪽에 쭉 모아놓고 보니까 각 메이커별로 개성이 좀 도드라지네요. 그 중에서 특히 요 일본 펜 세 가지는 보면은 굉장히 몽블랑을 흉내를 내려고 많이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일본 펜을 보면 항상 아쉬웠던 게 디자인에 대한 정체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펜 기본적인 성능도 훌륭하고 소재도 훌륭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몽블랑 흉내를 내려고 하는지
참 그런 점은 아쉽습니다. 최근에 제가 살펴보니까는 모나미에서도 만년필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볼펜을 오마주해서 만든 만년필로 보이는데 제가 그 모나미 만년필을 살까 아니면 이 펜 보관함을 살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 펜 보관함을 샀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재원을 살펴보니까 모나미 펜이 가격은 3만 원대인데 펜 쪽 자체는 OEM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OEM에 아주 된통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펜 쪽이 OEM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들었고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걸 만년필 채널 같은 걸 많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나라 만년필 이렇게 만드는 동영상 중에서 왜 수제 만년필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보면은 대부분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 몸통을 만들어서 뭐 펜촉이나 아니 컨버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외부에서 구입한 그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이제 수제 만년필이라고 내놓는 영상들을 가끔 보실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그게 정말 만년필을 만드는 영상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만년필에서 펜촉하고 잉크 저장 장치, 컨버터나 뭐 그런 것들을 다 외부에서 받고 만년필 뚜껑과 몸통만 그냥 깎아서 결합을 한다면 그것을 만년필을 만든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디자인은 우리가 하지만 엔진은 독일제고 뭐 자동차 휠은 이탈리아제고 타이어는 일본제고 뭐 기타 시트는 영국에서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우리가 조립만 해서 디자인대로 조립만 해서 만드는 이렇게 소비자에게 내놓는다? 어떤 자신감이 나올까요? 또 비싼 가격을 부를 수 있을까요? 또 제대로 된 브랜드나 메이커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 세상에서 만년필 영상을 보면은 그런 만년필, 특히 수제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만년필 중에서는 그런 영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회사에서 펜촉을 만들거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죠. 대부분 나무 깎는 모습, 그냥 선반에다가 나무를 물려가지고 나무를 깎는 모습, 구멍 파는 모습, 그 다음에 나중에 왁스 발라가지고 마무리하는 모습, 펜쪽 끼워서 그냥 바짝바짝 닦아가지고 이렇게 펜 트레이에 진열하는 모습, 그런 모습만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대로 된 만년필을 만드는 영상이라고 볼 수가 없죠. 또 이게 우리가 만든 만년필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내놓을 수도 없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KF-21이라고 전투기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전투기 중에서도 핵심 장치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 A사 레이더라든지 그다음에 무기, 그다음에 엔진이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죠. 그 4대 핵심 장치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 엔진인데 최근 우리나라 이제 기술자들이 굉장히 그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청사진을 내놓고 언제까지 어떤 엔진을 만들겠다라는 청사진도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기술은 다 있어도 엔진을 못 만들면 제대로 된 비행기를 제작했다라고 이제 자부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해외에 판매를 할 때도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우리 엔진이 아니니까 엔진을 만드는 나라에서 우리 엔진 달고는 그 나라에 수출 못해라고 막아버리면 수출을 할 수 없으니까 또 그 엔진을 만드는 나라에서 이제 폭리를 취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엔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년필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이 아무리 멋져도 펜촉을 제대로 생산할 수 없다면 그 브랜드의 가치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 회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만년필을 사는 거지. 이쁜 디자인만 사는 펜시용품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아쉽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뭐 그라폰 파버카스텔이라든지 제가 최근에 OEM 립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들을 쭉 열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회사들을 보면 매년 한정판을 내놓고 가격도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싸게 만년필을 만들면서도 정작 립은 만들지 않는다. 펜촉은 생산하지 않는다는 건 좀 아이러니하고요. 그런 회사의 만년필들이 어떤 한정판이나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소장 가치, 수집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시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회사들은 굉장히 비싼 고가의 시계를 만들지만 그 안에 그러니까 기계를 시계 바늘을 구동시키는 무브먼트라고 하잖아요. 또 혹은 칼리버라고도 하는 그 핵심 구동 장치를 외부에서 사와서 자기들은 디자인만 해서 조립만 해서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시계들도 막 1,000만 원 이상씩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르면은 그런 시계들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그런 시계들을 쳐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위블로가 있거든요. 위블로 같은 브랜드는 굉장히 고가의 시계지만 대부분 이제 범용 무브먼트를 개량하든지 아니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약간의 디자인을 더해서 내놓기 때문에 욕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왜냐면 그 시계가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이 더해져서 그렇겠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시계가 좋은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 가격에 그 시계를 사다니 하면서 비웃는단 말이죠. 만년필도 그 비슷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일본 펜을 말씀드렸지만 일본 펜은 디자인에 대한 정체성은 좀 부족하지만 펜 쪽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금속 소재까지 자기들이 직접 다 생산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디자인이 부족한 점을 상쇄하고도 남죠. 그러니까 일본 펜이 모자르다, 어디가 성능이 부족하다, 딸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기들이 붙여놓은 가격 대비 굉장히 훌륭한 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본 만년필에 대한 고정 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당장 3개를 가지고 있고 그동안 쓴 일본 만년필만 해도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 항상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죠. 그 대신 너무 몽블랑 흉내를 내서 이 사람들은 좀 일본 문화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정체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최근에는 뭐 우루시 그러니까 오칠이죠. 오칠 같은 것들 아니면 자기들이 이제 고유의 이제 공예들 막 자개를 붙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굉장히 고가로 내놓긴 하는데 음, 좀 뭐라고 할까 좀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느낌도 있어요. 사실은 뭐 언젠가는 이제 그 얘기도 한번 해볼 날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일단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고요. 아직 영국 팬은 아직은 좀 품질면에서 아직 좀 가야 할 길이 많은 것 같고 요것 또한 100만 원이 가까운 팬임에도 불구하고 팬촉은 OEM이라는 거 굉장히 아까운 거죠. 오노토 팬이 나왔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샀지만 기본적인 품질도 조금 미흡하고 그다음에 팬촉도 자기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해서 좀 예전에 알던 그 오노토, 오리지널 오노토 펜은 아니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그런 펜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비싼 펜을 만들기 전에 이것은 우리가 만든 펜입니다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우리가 만들었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만년필 한 가지 정도는 있는 브랜드를 구입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싼 거부터 비싼 모든 만년필을 우리가 다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만년필 그러니까 한 가지 대표할 수 있는 플래그십 모델 하나는 펜촉부터 디자인까지 우리가 모두 만듭니다 하는 그런 만년필 한 종류는 있어야죠. 자존심이 있는 브랜드라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만년필들이 이렇게 막 만년필 함 속에 숨어 있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니까 각 브랜드마다 개성도 보이고 또 만년필에 대한 완성도 같은 것도 생각해 보게 되고 디자인도 생각해 보게 되고 가격도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내가 그동안 살 때는 그렇게 고민해서 샀는데 정작 산 다음엔 내가 이 펜들을 그렇게 애정하며 열심히 썼나라는 반성도 해보게 되네요. 그냥 소유욕에 눈이 멀어서 그냥 이 펜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만족하면서 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오늘같이 비 오고 그런 날은 한번 종이에 끄적여 보기 참 좋은 날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만년필 보관함을 산 기념으로 한번 종이에 오늘 열심히 한번 끄적여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같은 날 만년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기 참 좋은 날이잖아요. 다음에 뵙겠습니다.